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한원시스템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첫날이었죠.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지금 한원시스템 신주인수권증서 가격이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한원시스템의 신주인수권증서를 50원에, 오늘 종가 50원이거든요. 이 50원에 사가지고 만약에 확정 발행가가 3,480원으로 나오게 됐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이 페리티를 가져가나 계산해 보면 간단합니다. 50원에 사서 플러스 3,480원에 내가 신주 청약하게 되면은 얼마인가요? 3,530원. 3,530원의 주가라고 하면은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런데 오늘 주가 같은 경우는 3,65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 가지고도 이 50원은 굉장히 싼 수준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느냐? 바로 기대감이죠. 이 신주인수권 증서 가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이 본주의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될까, 여기에 따라서 그 기대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유통되는 물량 자체가 한원시스템의 신주인수권 증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은 편이지만은 그래도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물량들도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적은 거래량으로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같은 경우 장 초반에 거의 뭐 111원 이렇게 하던 게 50원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일 가격 같은 경우도 좀 봐야 돼요. 만약에 한원시스템에 어떤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슈들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종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게 자동차, 한국의 자동차주를 대표하는 ETF거든요. 코덱스 자동차, 삼성 자산운용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패시브 ETF입니다. 근데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하단에 이 구성 종목이에요. 이 ETF에. 그래서 이 ETF에 돈이 많이 몰린다라고 하면은 이 담고 있는 바스켓 안에 담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구성비에 맞춰서 사야 됩니다. 현대차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기아차,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그리고 여기 한원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비가 2.86% 정도.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어떤 차별화가 있었냐면은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하고 한원시스템만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소외된 거냐,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로봇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원 정책 기대감, 이런 내용이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말고도 HL 만도 같은 경우도 관련이 있고요, 로봇 관련해서. 그리고 기아는 그렇게 크게 상관없으니까 주가는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 때문에 자동차 업종의 ETF의 가격이 올라갔는데 한원시스템하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좀 소외가 되었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냐? 로봇 관련주가 아니다.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이제 시장에 이 비차익 거래 매도, 다시 말하면은 펀드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시장에 프로그램 매매 비차익 거래, 다시 말해서 지금 펀드 자금 이탈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외국인 자금 중심으로 좀 있었고, 그래서 비차익 매매 물량을 보면은 장 초반부터 해서 계속 던지죠. 던지다가 순매수로 약간 돌아서는 거. 그런데 이 비차익 매매 물량은, 비차익 매도 물량은 그렇게 크게 개선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의 프로그램 매도 압력, 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한원시스템도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ETF의 매도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 매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 프로그램 시간,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 차트, 밑에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쭉 빠지면서 어땠나요? 초반에 살짝 올라오는 듯 하더니 파란색 음영대로, 영역대로 이렇게 프로그램 순매도가 나왔었죠. 그런데 10시 10분부터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1시 다 되어서는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외국인 자금 영향입니다.
지수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은 특별한 섹터 쪽 관련해 가지고는 이 외국인 순매수가 이 한호 시스템의 하락폭을 낙폭을 줄여줬어요. 그래서 외국인 자금 순매수가 한호 시스템에서는 들어왔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매로 이제 순매수로 이제 잡혀 있었고, 그래서 지수의 영향을 외국인 개별 매수세 그리고 개별 프로그램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폭을 만회했다. 그런데 신주이수권 증서 가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크게 충격을 받으니까 이게 잘 못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방향성이 한 번에 쭉 치고 올라갈 때는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가격 변동성 자체가 신주이수권 증서는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주이수권 증서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팁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거래 첫날 장 초반에 매도하는 게 거의 뭐 정설처럼 나와 있죠. 왜냐하면은 저 같아도 이렇게 유상증자 참여할 때 번거로운 부분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우선은 주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키움증권을 쓴다, 그리고 나는 삼성증권을 쓴다, 뭐 미래에셋증권을 쓴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한원시스템 청약 관련 업무 관련해 가지고는 대표 주관 회사가 NH투자증권이에요. 그쪽에 이제 계좌가 없다라고 하면 계좌 개설을 해야 돼요. 이런 것도 좀 불편하고, 그 다음에 납입하는 것도 그렇고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냥 장 초반에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계속 지남에 따라서 상장 폐질이 다가옴에 따라서 이 시간 가치가 계속 하락합니다. 왜냐하면은 신주이수권 증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쿠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쿠폰은 일정 기간 동안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신주이수권 증서 같은 경우도 권리락 기준주가 조정했으니 대신에 신주이수권 증서를 줄게, 이거를 거래하는 날 팔던지 아니면 계속 보유하다가 청약에 참여하든지 이런 선택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호시스템 같은 경우는 내일까지도 좀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신주이수권 증서 가격 자체는 지금 하락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주가의 이 본주의 하방 압력 때문에 한번 이렇게 이 신주인수권 증서 가격도 같이 이 두드려 맞고 회복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한원 시스템의 어떤 기대감에 대한 부재,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심리, 신주인수권 증서 시장의 심리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할 부분이 뭐냐면은요, 이렇게 이 주가를 또 눌렀던 곳, 사실 뭐 외국인 순매수 같은 경우가 좀 오늘 같은 경우 좀 살리기는 했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금융투자에서 순매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은 제가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코덱스 자동차 ETF 있죠. 여기서 지금 계속 환매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환매 신청을 한다라는 거죠. 환매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 우측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종목을 팔아야 됩니다. ETF 환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공시로 나와요. 그렇게 됐을 때 자동차 업종에서 이 현대차나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투신 쪽에서 좀 받아준 물량들이 있고 더 들어온 진입한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건데, 한호시스템 같은 경우는 투신에서도 나갔죠. 사모펀드도 나갔죠. 연기금 뭐 오늘도 좀 들어오긴 했지만 굉장히 미미한 물량이고 보험 쪽 나가버리고, 그런데 이 금융투자에서 나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일정 부분은 또 ETF 자금의 매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요, 오늘 올라온 공시예요. 12월 4일날 공시가 올라오는데 이렇게 운용사별로 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자동차 업종 관련해 가지고 좀 유명한 곳이, 가장 큰 데가 삼성자산운용이고, 그리고 상품 이름이 코덱스 자동차예요. 그리고 신한자산운용에서도 운영하는 그 ETF가 좀 규모가 크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 매도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추가 변경 상장 신청 수량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45만 좌, 이거 주가 아닙니다. 좌라고 표현을 해요, 이 펀드에서는. 그래서 증가되는 수량은 하나도 없다. 이 증가되는 수량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반대로 이제 ETF에서 프로그램 순매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감소되는 수량이 45만 자, 오늘 같은 경우 45만 자예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만 자였었고, 그 다음에 12월 2일 같은 경우도 주가 변동이 되게 컸죠. 그래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가 윗꼬리 달고 쭉 내려왔었는데 이때 75만 자 환매됐습니다. 이게 한호 시스템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최대 주주하고 2대 주주 물량이 너무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적은 수량의 매수와 매도로도 가격 변동이 크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설정하고 환매일 자체가 오늘이었어요. 오늘이고 이제 변경돼 가지고 2230만 주 30만 좌 이렇게 내일 ETF의 상장 좌수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수급 주체도 영향이 있다. 그런데 제가 이 원인을 좀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한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한호 시스템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상품도 마찬가지고, 물려있는 기관 자금들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계속 매도 나오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은행입니다. 이 은행에서 한호 시스템 관련된 이 신탁 상품을 상당히 많이 판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간이 한 21년도쯤 해가지고 그런데 한동안 물려 있었죠.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을 회복하니까 ETF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죠. 한호 시스템은 올라간 것도 없는데 여기서 한번 다시 또 두드려 맞는 겁니다. 여기에서 좀 개선할 부분들이 많아요. 한호 시스템은 이제 유상증자 하고 나서도 이 유통 주식수의 물량 이거 해소하는 부분들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한호 시스템이 이렇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얼마나 이 실적에 대한 개선을 보여줄 수 있는지, 결국에는 실적이 깡패거든요. 그래서 한호 시스템이 유상증자를 욕들어 먹으면서 하더라도 실적으로 보답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한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영상 보시면은요, 고정 댓글 확인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영상 설명란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유료 구독으로 제가 운영 중이에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은 벤자민의 공식 포착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입니다. 공신력 있는 플랫폼이고요. 네이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글을 올릴 수는 없어요. 네이버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여기에 글을 올릴 수가 있고, 저는 여기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해서 여기에 시장 전망부터 앞으로 한호 시스템의 주가 전망, 그리고 항상 분석에 대한 내용을 중요한 내용들은 여기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컨텐츠 이용권 같은 경우는 월에 5만 원이고요. 유료 구독 회원분들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호 시스템만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주가가 굉장히 좀 상승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수익을 냈었는지, 그리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